자, 얘들아, SN이 뭐라고?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SN이라고 하지. 일어나셔야 되는데. 자, 근데 이 SN이란 말은 수열에서 모든 수열들을 다 쓰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저게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이제 등차도 등비도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막 나오거든. 얘들아, 수의 나열이 지구상에 등차 등비밖에 없겠니? 엄청나게 많겠지, 규칙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게 이제 수열에서 할 일인데, 자, 그럼 n번째까지 합을 딱 구했어.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등차 등비 두 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 등차 수의 합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복습을 해봅시다. 자, 등차 수의 합 구조는, 자, 공식이 A, 2A 플러스 n-1D처럼 생겼으니까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했어?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an 제곱 플러스 bn처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또 공식이 있었는데, 또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혹시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sn에서 sn-1를 빼면 뭐였더라? an. 자, 요거 아주 중요한 공식이었는데 기억나? 근데 이번 숙제에 포함되어 있었지. 이게 이번 유형 숙제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어. 이제 숙제를 한 사람들은 이제 봤어요. 정상이고. 자, 근데 요것도 생각을 해봐. n번째 항에서 n-1번째를 빼면 당연히 a에만 떨어져야지. 이건 당연한 일이잖아. 뭐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요 합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이제 SN으로 AN을 구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 복습하는 거, 복습. 자, 첫 번째는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다. 자,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있었고, 또 상수항이 있는 2차식도 있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AN을 어떻게 구하더라? AN 어떻게 구했냐면, 내가 두 가지를 보여줬어, 그때. 하나씩 다 서범에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서범에서 나오는 그 일반항과 요 공식으로 나오는 일반항이 똑같다는 거 보여줬어. 기억나요? 처음 듣는 소리였죠. 자, 해보자. 해볼게. S1은 3이다. S2는 8이다. S3는 15다. 이렇게 했고, 근데 S1은 말 그대로 초항이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게 A1과 같아야 되거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면 이걸 가지고 A2, A3를 구해가지고 일반항을 구해봤었는데, 얘는 A1에다가 A2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서 A2는 뭘로 하는 거 알 수 있냐면 5라는 거 알 수 있죠. Got it? 그 다음에 얘는 S2에다가 A3를 더한 거니까 A3가 뭐라는 거 알 수 있니? 얘들아, 이게 7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초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5고 세 번째 항이 7이라고 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었어. 그럼 이제 여기서 구하는 일반항은 뭐라는 걸 발견했냐면, AN이, 자,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니까 2n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한 거야. 자, 방금 썼던 방식은 SN이란 모델에다가 하나씩 넣어보는 형태로 만들었었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공식으로 써서 우리가 만들려고 했었거든. 그지? 그래서 이 공식으로 이제 풀어보면, SN이 n제곱 플러스 2n인데 Sn-1이 n-1 제곱 2의 n-1이라서 이걸 빼보자 라고 했어요. 빼서 이렇게 AN을 구하자. 자, 그러면 위에서 밑에 빼면 뭐가 나올까? 보자.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사라지고 마이너스 2가 남으니까, 위에서 밑에 마이너스 2인데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위에서 밑에 빼면 뭐가 나오니 얘들아? 위에서 밑에 빼면 2n 플러스 1이 나와. 2n 플러스 1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구한 얘랑 여기서 구한 애가 똑같이 나오는구나. 자, 어떨 때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 했죠? SN의 저 형태 중에 상수항이 없을 때는 같다.
상수항이 없을 때는 같다. 근데 상수항이 있을 때는 다르다 그랬죠? 다들 처음 듣는 소리처럼 눈이 말똥말똥한데. 자, 이럴 때 AN을 구해라 라고 하면, 자, 이제 저렇게 하나씩 써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써볼게, 내가. S1은 6이고, S2는 9, S3는 S2 9 맞나? 9가 아니네. S2는 11인가? S3는 18. S4는 얼마니? 27? 맞아? 아무튼. 자, 이제 이렇게 딱 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조사를 해봤더니 얘는 S1에다가 A2를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럼 A2가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S2에다가 A3를 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A3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맞니? 맞지, 지금? 자, 얘는 S3에다가 A4를 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A4는 9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고 A2, A3, A4를 했는데, 문제 구조상 원래 SN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뜻하니까 얘가 A1이 돼야 정상이거든?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A1이 6이란 말이야. 그래서 딱 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다? 초항이 수열이 성립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더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은 어떨 때 발생한다? 상수항이 있을 때 발생한다. 기억나? 자, 그러면 이때는 일반항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죠?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죠? AN은 기억하나? AN은 이번 숙제 영역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수열이 성립해. 공차가 얼마에? 2인 등차 수열이 성립하니까 2n이라고 딱 쓰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3이었다면 완전 땡큐겠지. 일단 3을 써. 근데 얘는 몇 번째부터 성립해?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고 이렇게 써주라고. 이런 일이 언제 발생한다? 상수항이 있을 때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써주고 첫 번째 항을 뭘로 써준다 대신? 6이라고 써준다. 요게 이런 식의 표현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을 6이라고 다르게 써줘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요 수열의 초항과 실제 S1에서 구한 초항이 달랐을 때는 이렇게 써준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SN에서 SN-를 빼서 AN을 구할 건데 직접 이 공식을 써보면 SN이 이렇게 되고 SN-1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걸 빼봐. 여기서 빼보면 3이 걸려있긴 한데 3만 빼보면 아까 거랑 똑같다는 얘기. 모양이 3이 빠지니까 여기서 이거 빼는 건 아까 거랑 똑같지. 그래서 AN을 쓸 때 이것도 2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제 조심할 게 여기서 나오는 이 초항이 S1과 다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옆에 뭐라고 쓴다? n은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고 쓰고 A1은 여기서 구한 6이라고 이렇게 써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이렇게 푼 거랑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럼 너희 같으면 하나씩 넣어서 다 찾겠어? 아니면 이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겠어? 공식을 사용해서 해야 돼. 자, 공식을 사용해서 할 때 조심한 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얘가 붙어 있으면 A1과 S1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자, 이렇게 안 붙어 있잖아. 안 붙어 있으면 A1과 S1이 서로 같다는 거야. 등차 수열이 이게 끝이야. 끝. 자, 조심할 거 항상 SN이라는 것은 수열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공식은 무조건 성립할 텐데 등차 수열은 요럴 때만 조심하면 돼. 이게 끝이야, 등차 수열. 알겠어? 뭔 말인지? 두 개를 분리해서 이 공식을 써서 구하되 없을 때는 얘고 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 정리가 됐어? 알아듣겠지? 이렇게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근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할 거냐면, 예제 18번 할 건데요. 예제 18번 책을 한번 봐볼게. 지금 프로젝트 꺼져 있으니까. 자, 예제 18번에서 1번 문제 보면은, SN이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고, 자,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일반항이 뭔지를 이제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자, 이제 18번 읽어볼게.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우리가 수열에서 이게 당연히 성립한 거라고 우리가 취급을 하지만 문제에서는 또 한 번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SN이라고 하면 저런 약속을 웬만하면 지키는데 문제에서도 설명해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여기서 SN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을 때 AN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거든.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얘들아, 두 가지 방식이 있겠다. 하나는 직접 넣어보던가. 그치? 근데 또 하나는 공식을 쓰던가. 뭐가 좋아? 공식을 쓰는 게 좋지. 자, SN에서 SN만 빼볼게요. 근데 아까 요 공식을 사용할 때 항상 주의할 점이 있었어. 주의할 점. 어떤 상황이 발생했지? 예일 수도 있고, 또 A1과 S1이 다를 수도 있겠죠. 아까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그게 명확하지. 상수항이 있냐 없냐로 나뉘는데 등비수열은 꼭 그런 게 없어. 있더라도 외우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Sn-1은 3의 뭐겠어? 3의 n승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거 나 딱 빼고. 아, 그러면은 이렇게 뺐어. 그럼 네 이름은 AN. 위에서 빼봐. 이렇게 빼봐. 이렇게 빼. 그러면 이런 걸 계산을 잘하는 방법 뭐냐? 차수가 낮은 걸로 묶는 거야. 천재지. 와, 차수가 낮은 걸로 묶으면 굉장히 쉽다. 이렇게, 자, 2 곱하기 3의 n승이라고 일반항으로 딱 구했어. 오, 그래. 이건 정답이거든. 정답. 근데 이제 조심할 건 문제에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제시가 돼 있거든. 근데 우리는 조심할 거 뭐를 확인해야 돼? 초항을 확인하는 거야. 눈 크게 뜨고 초항이 같은지를 보는 거야. 자, 우리가 푼 A1은 뭐니? 6. 5. 문제에서 제시된 S1은 뭐니? 6. 오, 땡큐. 같지? 같으면 얘가 답인 거야. 같으면. 아니, 그러면 선생님 옆에 뭐라고 써줘야 되지 않아요? 첫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당연하지, 멍청아. n은 1부터니까. 자연수. 첫 번째 항, 이게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건 뭐부터 시작한다? 아무 말이 없으면 1부터 시작.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한 게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일반항 이렇게 쓰면 정답.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항상 요 공식으로 일반항을 쓰는 거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 요것만 확인한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풀었는데 초항하고 이게 달랐다고 생각해봐. 달랐다고 생각하면 옆에다 뭐라고 써줘야 돼? 얘는 2부터라고 써주고 새로운 초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써주는 거야. 이제 그 문제를 보면 이제 오는데, 자, 이제 18번, 2번 볼게요. 이거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의도를? 그러니까 SN에서 SN만에서 쓰는 이 공식은 앞으로 내내, 야, 우리 대수 있잖아. 그동안 한 게 뭐냐? 지수로그. 또, 지수로그 함수. 그치?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졸라 대가리 터지다가 삼각함수 활용 끝나니까 이제 등차 수열. 등차 등비, 오늘 이제 등차 등비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있고, 뭐 귀납법 하나 있는데, 이게 끝이야. 크게 보면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로 끝나는 거야. 심플하잖아. 삼각함수 좀 어렵지, 근데. 자, 이제 이 의도를 알겠죠? 이 의도.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SN을 5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K라고 하고,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 이루도록 여기다 써볼게요. 수열.
ANE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뭐하도록? 이루도록 K 값을 구하라. 자, 물 읽어. 이게 SN인데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이게 뭔 말이야? 이 말이 뭔 말일까?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근데 SN이 나왔어. 뭔 말이야? 오호, 이 말이야, 이 말. 어? 이 말, 어?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게 A1과 S1이 같다는. 나 이거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와, 이 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 안에. 알겠어? 자,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딱 보면 이 짓을 하겠지, 이렇게. 5에 n승 마이너스 k라게 딱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5의 n 플러스 1에서 5의 n승.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야. 주의할 점 딱 있잖아, 주의할 점. 얘 아니면 얘면 아주 해피한데 얘는 좀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딱 했어. k는 없어지니까 그러면 얘 뭘로 묶는다? 인생 쉽게 살려면 차수 낮은 걸로 묶어. 그러면은 이게 5-1이니까 4 곱하기 5의 n승이 일반항이라고 회피했어. 이렇게 회피했는데, 이 새끼를 첫째 항부터 등비의 수열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A1이 얼마니? 20. 이 새끼를 S1과 똑같게 만들어 주라는 소리야. S1은 25-K지. 그래서 K는 5다. 이런 뜻. 그러니까 수학에서 쓰이는 문법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내신에 중요하지 수능에서 하나도 안 중요해. 이제 수능 문제로 가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 수들의 규칙이나 도형들의 규칙이나 이 움직임들을 보고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 찾아내는 거.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 보면 아는데 막 1일 때 뭐, 2일 때 뭐, 3일 때 뭐 해가지고 심지어 요즘 문제들은 쭉 해가지고 실제 이것들을 막 규칙 찾아서 일일이 다 더하는 것까지 나와. 그래서 그런 거 잘하는 애들 있거든, 별로 수학을 못 하는데 딱 해가지고 다 잘 찾아내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런 문제가 다 4점짜리 기가 막히게. 좀 억울하지. 나중에 이제 볼 거야. 곧 보게 돼.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런 느낌, 얘들아, 이런 느낌. 19번 한번 해보자, 19번. 됐죠? 됐고. 자,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수학하다 보면 뭐 약수에 관련된 것들이 막 많이 나오는데 이제 등비수열 문제 중에 약수에 관련된 게 나오니까 내가 약수에서 나올 수 있는 오늘 총정리. 약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거. 한 10분만 집중하면 돼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외웠던 공식들도 다 여기 나오고 등비수열 합공식부터 여기 다 여기서 쓰이는 거니까. 자, 이제 약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초등학교 돌아가서. 자,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12의 약수를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 자, 12를 소인수분해를 해볼게, 얘들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A라는 수가 있고 여기 B라는 수가 있는데 두 수의 곱으로 12를 만든다고 생각해. 두 수의 곱으로.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1 곱하기 2. 뭔 소리야? 1 곱하기 12. 또 불러봐. 2, 6. 3, 4. 4, 3. 지금 A와 B는 다른 거야, 얘들아. 3 곱하기 4랑 4 곱하기 3을 다르게 보는 거야. 그러면 4, 3. 6, 2. 12, 1. 자, 몇 개니? 종류가? 6개지?
그래서 6개야. 모르겠지, 뭔 말이지.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쭉 나눠봐.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지금 6개는 반띵 되거든, 반띵. 위에서 했던 짓을 밑에서는 거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들 있죠, 이 수들이 전부 다 약수가 돼. 뭔지 알겠어? 하나씩 곱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2의 약수의 총합. 이제 이 약수의 총합을 구할 때는 이 약수를 좀 더 다른 구조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어떻게 보냐면 요 3 있죠, 3. 3이 1승이잖아. 지금 2는 2승이고 3이 1승을 이렇게 보는 거야. 1, 2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보고 2의 제곱을 1하고 2하고 2의 제곱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봐. 여기 1하고 3이 있잖아. 여긴 3개가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지금 1 곱하기 1, 그럼 1이잖아, 1. 1 곱하기 2는 2고 1 곱하기 4, 그럼 얘가 4고 3 곱하기 1은 3이고 3 곱하기 2는 6이고 3 곱하기 4는 12.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개랑 여기 있는 두 개랑 여기 있는 세 개를 곱하면 총 개수가 6개가 나오죠. 요 6개가 약수의 개수란 뜻이야. 뜻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수를 이제 즉 소인수분해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P라는 수가 있는데 얘가 A의 M승이고 B의 N승이야. 근데 A, B는 소수라고 해볼게요. 소수라고 해보면 약수의 개수의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약수의 개수 해보자. 약수의 개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쭉 써. 그러면 1, A 제곱 이렇게 쓰겠지. 맨 끝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그 다음에 B의 N승도 1, B 제곱해서 이렇게 B의 N승이라고 쓰겠지, 얘들아. 그럼 여기 몇 개가 있어? N 플러스 1개가 있고, 여기는 N 플러스 1개가 있지. 그래서 공식은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너희가 졸라 외웠던 거야. 이거 중학교 때 나오지 않냐? 약수의 개수. 소인수분해를 하면 이거 더하기 1에 이거 더하기 1에서 이렇게 곱하라고. 어? 이해 가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 모르겠다. 할 게 많으니까 여기까지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알겠어?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이건데, 그러면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약수의 총합.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요걸 가지고 약수의 총합도 만들 거거든. 자, 약수의 총합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이게 더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더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약수의 총합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 여기 2개하고 여기 3개를 분배 법칙을 하면 6개가 나오잖아. 그게 약수잖아.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 더해지겠죠. 공식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약수의 총합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약수의 총합. 이것들을 다 더하고 이것들을 다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총합이겠죠. 자, 약수의 총합은 1 더하기 A 더하기 이렇게 해서 A의 M승을 해결 곱하고 1 더하기 B 해서 B N승까지 곱한 거. 요 자체가 약수의 총합이잖아. 근데 얘가 뭐니, 이게? 이게 뭐야? 어떻게 더하니, 이거? 오늘 배운 거잖아, 이게.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 등비수 합이라고. 합.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공식 외웠어? 또 써줄게, 이렇게. 자, 불러봐. 1 마이너스 A, 공비가 A죠. 분해. 초항은 1을 쓸 필요 없고. 자, 1 마이너스 A의 몇 개일까? 개수. 개수는 n 플러스 1개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약수의 총합 공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알겠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약수의 총합.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약수가 이거 두 개 곱해도 12이고 여기서 두 개 곱해도 여기 1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약수의 총합이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고, 그럼 만약에 12에 이렇게 됐어. 모든 약수의 곱.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도 10이고 이렇게 곱해도 10이고 이렇게 곱해도 10이지. 그럼 요거 세 개 다 곱하면 약수의 곱이겠네. 그럼 답은 12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처럼 약수의 개수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나올까? 그치, 제곱 쓸 때야. 제곱 쓸 때. 예를 들어 제곱 쓸 때 뭐 해볼까? 100? 100은 제곱 쓸 때. 방금 누가 그랬어? 제곱수? 자, 100 같은 경우는 잘 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그럼 약수의 개수는 약수의 개수는 2 플러스 1, 2 플러스 1 해서 얘가 9개가 되거든. 근데 곱했을 때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홀수끼리 곱해야 홀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홀수라는 것은 이쪽은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겠지. 왜냐하면 더하기 이래서 얘가 짝수가 나오고 얘가 짝수가 나와야 홀수가 나올 거 아니야. 안 그래, 얘들아? 그러면 짝수가 나온다면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3회 여기 짝수가 나와. 그럼 이 제곱이나 또는 4제곱이나 또는 6제곱이나 이렇게 생겼겠지. 이런 수는 전부 다 제곱수야. 제곱수. 제곱수가 될 수밖에 없죠. 오케이? 이해가 뭔 말인지? 자, 그럼 요거 보자. 100의 자, 100의 모든 약수의 곱을 볼게요. 자, 저거 내가 처음에 설명할 때 이렇게 쭉 써서 설명했거든.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수와 B라는 수를 쭉 했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는 거지? 9개란 소리야. 오케이? 한번 해볼게. 1, 그냥 이렇게 쓰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또 2 다 쓸게, 그냥. 다 써야 알거든. 또 2 곱하기 5, 2 곱하기 5. 아, 이거 전에 또 뭐 있을까? 뭐 있냐? 5의 제곱. 아니, 2 곱하기 5는 여기다 쓰고. 여기다 뭘 쓸까? 2 있고, 5 쓰고, 2 제곱 5. 맞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종류는 이거 말고 또 있니? 없지? 그러면 이게 딱 밑에서 반복되지 않을까, 얘들? 밑에 뭐? 2의 제곱 곱하기 5. 여기는 5. 여기 5의 제곱, 2의 제곱. 보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2 곱하기 5의 제곱, 2. 그 다음에 여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1. 어? 알겠어? 자, 그러면 내가 뭘 했냐면 모든 약수의 곱이거든. 모든 약수의 곱. 그러면 약수가 여기까지. 인정? 자, 이제 곱할 거야.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니? 100. 얘는 100. 얘도 100. 얘도 100인데 얘만 10이야. 자, 아까는 봐봐. 아까는 약수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이거 모두 다 10이었지. 근데 홀수일 때는 좀 달라. 요거 4개만 100이고 가운데 얘가 딱 끼어가지고 10 곱하기 10인데 약수는 하나만 할 거니까 여기까지 곱할 거야. 자, 그러면 자, 보자. 100의 모든 약수의 곱은 일단 이거 4개 곱할게요. 그럼 100에 4제곱을 했어. 4제곱을 했어. 이건 100의 몇 승이니? 2분의 1승이지. 그럼 여기까지 곱하면 플러스 2분의 이렇게 할 수 있니, 얘들아? 이렇게? 곱할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 8개를 여기까지 해서 9개를 곱할 거니까. 요거 이해 가니 뭔지? 그러면 요건 다른 말로 하면 100에 2분의 9. 자, 그러면 요 공식하고, 자, 요건 뭐였죠?
모든 약수의 곱은 이렇게 돼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해야 돼. 이거는 이걸 딱 봐봐. 이게 약수의 곱의 공식이거든. 자, 그러면 P의 몇 승이라고 할 수 있어. 저 투기를 봐봐. 그렇지. 내가 기다린 게 이거야. 그니까. 잘했어. 뭐라고? 다시 한번? 2분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구조가. 자, 약수의 개수가 짝수개인 것은 위아래가 반복인데, 만약에 6개라면 3개, 10개라면 5개, 20개라면 10개야.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0개라면 10개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약수의 개수. 자, 만약에 약수의 개수가 홀수라면, 위에 반복되고 밑에 반복되는데 가운데 하나 딱 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곱하는 게 약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등비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알겠어요? 자, 어떤 수 P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약수의 역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2 같은 경우는 자, 약수의 역수를 보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 12분의 1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얘 약수의 역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요거 아까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지. 얘가 약수를 만들 때 1a 제곱에서 이렇게 생겼고 요건 1b b의 n승 이렇게 생겼다고 했거든. 그럼 약수의 역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얘네들을 서로 뒤집었을 때 약수의 역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1 a분의 1 a 제곱분의 1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지? 오, 여기까지 오면 끝판왕이야. 더 이상 안 나와.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이게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1, 2분의 1, 이렇게. 이것도 1, 3분의 1, 이렇게.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약수의 역수야. 얘하고 얘하고 곱해도 약수의 역수고, 이렇게 곱해도 약수의 역수고. 생긴 게. 그럼 이거 내가 왜 쓰냐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약수의 역수의 총 합을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약수의 역수의 총합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아까처럼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여기 이제 약수의 역수의 총합. 그럴 수밖에 없지. 원래 약수는 뒤집은 게 역수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뒤집은 게 약수의 역수가 되는 거야. 문제에 나오면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걸 더하는 것도 무슨 수열이냐? 등비수열. 공비가 뭐? A분의 1. 이건 공비가 뭐? B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약수 같은 경우로 장난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147쪽에다가 이제 써놨는데, 알겠죠? 자, 108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108. 자, 문제 있죠? 108. 108은 소인수분해 하면 뭐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맞다. 그럼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4, 12개. 맞아? 그럼 모든 약수의 곱은? 모든 약수의 곱 108에 6승. 오케이. 만약에 모든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면 이게 바뀌겠지 이제. 자, 모든 약수의 총합 어떻게 한다?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여기다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약수의 총합이에요. 그 구조가 이제 이런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참고로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이게 이제 등비수의 합이니까. 오케이?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숙제로 다시 돌아